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시장 상황이 분위기가 참 좋죠? 네, 오늘 시장 우리 전일 급등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휴장에도 불구하고 허니물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개월여 만인가요? 코스피 2,800선을 돌파하고 어제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올해 들어서 기록을 써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가 3,000피까지도 거뜬하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 흐름 그대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또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하지만 다음 주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이번 주를 잘 마무리 짓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고민 탈탈 털어내고 수익은 듬뿍 이렇게 가져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참여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02-325-8200 전화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좀 가볼까요? 은수 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수전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죠? 앵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도 가장 또 많이 방문해주시는 프리지아님 와주셨거든요. 프리지아님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네, 창호 예제 반갑습니다. 인사를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직접 예제 앵커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정균님의 예언. 오늘 헤메코 리즈 경신? 그래요? 정말인가요? 뭐가 다른 거죠? 오늘 귀를 양쪽 다 넘겼어요. 잘 어울리나요? 야, 이런 건 사실 이 디테일을 참 알아차려 주시다니. 진짜 알아차리기 어렵거든요. 감동이에요. 금정규님께서는 평소에 좀 많이 예전 거를 지켜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센스가 좋으신가 보다. 그러니까요. 사실 특히 여자분들 변화를 다 줬을 때 여자분들의 디테일한 변화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보통 남자분들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들은 눈치 못 채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면 참 골치 아픈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좀 잘 알아보는 편이어서 진짜요? 그래도 그때 많이 혼났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센스쟁이 남자친구였구나. 네, 문제는 좋은데요?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가즈아님, 세트레가이, 그래요. 우주항공 대표적인 종목 진단이 신청이 됐고요. 자, 그리고 빈님께서 금수저님 다이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수저님께 다이아 인사드립니다. 빈님 본인이 다이아 수저라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저도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게요. 다이아 인사드립니다. 금수저를 그리고 다이아 수저를 본인 입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잘 못 봤거든요. 그렇죠. 자신감이 상당해야죠. 그래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더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김명진님, 슈팅스타님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이 벌써 많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기세를 잡자가 아니라 기세을 잡자 가자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가온칩스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댓글에 보니까 창호 앵커 칭찬도 있거든요. 그래요? 읽어주실까요? 희망 있는 행복님. 매일 이런 것만 자꾸 찾아서 읽으려고 하니까 약간 민망하긴 합니다. 봐도 멋진 핸섬가이 창호의 토마토의 있지 예제 안녕하세요. 봐도 멋있으십니다. 희망 있는 행복님은 잠깐만요. 왜 토통 PD는 옥상으로 가자 이런 말씀 해주셨을까요? 위에 행복님 저는요에 대한 답변이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그래요. 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별달 해님까지도 산일 전기에 종목 진단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랭킹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어떤지 먼저 띄워주시죠. 네, 오늘이 바로 환경의 날이거든요. 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제정된 지 벌써 한 50년이 넘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매일매일 오늘이 무슨 날이야 이거를 잘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쵸. 꽤나 유명한 날이라고 해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잘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은데 랭킹 쇼 준비하다 보면 온갖 무슨 날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맞아요. 기념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냥 우리끼리 만든 이런 날이 아니라 좀 유엔에서 만든 이런 국제 기념일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환경의 날. 그러면 오늘 주제 어떻게 잡은 거예요? 질문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자, 오늘 주제는요. 정부의 환경 정책 점수가 높은 국가는 어딜까요? 이겁니다. 네, 그리고 아쉽게도 보기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를 맞춰주시는 건데 한국은 한참 아래에 좀 있어요. 몇 위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어도 수십위 밖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딱 봐도 공통점이 저는 보이거든요. 어떤 게 보이시죠? 보세요. 영국 있죠? 네. 독일 있죠? 네.
핀란드와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네. 이거 다 유럽 국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쵸. 한국은 너무 좀 거리가 멀죠. 게다가 이게 사실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럽의 친환경 관련된 규제들이 기준이 좀 남다릅니다.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상위권은 전부 유럽 국가가 독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따져보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뭐 3, 40이 밖으로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들어요. 좀 맞죠? 예리하신데요. 근데 3, 40위보다도 더 아래요. 아쉽게도. 아, 그래요? 이게 2년마다 예일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 2024년이 가장 최근에 발표를 한 건데 그때 한국이 57위를 기록했고요. 오. 그래도 그 전에 한 거에 비하면은 63위에서 57위로 그래도 올라오기는 했어요. 아, 그래도 좀 발전이군요. 네,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환경을 잘 챙긴 나라 어딘지 추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바로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독일이 1위 같습니다. 아, 이것도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죠? 독일이 이런 규제 진짜 민감하거든요. 그쵸. 게다가 엄격하죠. 얼마 전에 그 원전 관련해서 이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독일이 그 탈원전을 그렇게 주도를 했던 국가마저도 맞아요. 원전으로 합류를 한다. 그쵸. 그래서 떠들썩했었는데 그러면 독일이 아마 친환경으로 정말 예민할 거야 해서 이렇게 1위를 꼽아주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준호님은 에스토니아 이렇게도 남겨주고 계신데 예. 이제 투표 올라갔으니까 한번 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경 정책 점수가 높은 국가, 그러니까 환경을 잘 챙기는 국가가 어딘지 자, 먼저 5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김근우 전문가님, 혹시 오늘 환경의 날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환경 정책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 지금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어느 국가가 1위일 거라고 추측하실까요? 글쎄요, 아마 환경 정책은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좀 적고, 토지가 좀 작은 국가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룩셈부르크 아닐까요? 제 생각은. 과연 맞히셨을지.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근거가 합리적이어서. 그러니까요. 또 예리하셨어요. 룩셈부르크. 저는 제 안중에는 없었는데, 이제 후보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종목 진단 신청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종목을 좀 찾아보죠. 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종목들도 신청 올라오고 있는데, 해사랑님의 이 자율주행 관련주죠. SOS랩 단기 목표가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또 댓글에 네. 내려가 보니까 펩트론 위아래로 오늘 변동폭이 크다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네. 팩트론 얘기 많이 나오네요. 근데 오늘도 장중에는 빨간불 켜내면서 10%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약세권에서 이제 벗어나는구나 싶었는데 또 다시 한번 밀리면서 현재도 조금은 밀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그 이야기들이 골고루 나옵니다. 랭키쇼 주제도 잘 골랐는데요. 핀란드가 인기가 제법 많아요. 준호님께서 핀란드 찍으신 프님 하면서 슈팅스타님께서는 슈바 핀란드 하셨는데 슈바가 이거 인사인가요? 인사예요. 맞죠?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인사입니다. 아찔한데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제가 읽어드려도 바로 그분입니다. 오. 기세을 잡자 가자님께서 보내주신 가온칩스부터 보시죠. 자, 가온칩스 매수 가격은요. 78,000원입니다. 비중은 20%인데, 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주가 보십시오. 43,500원까지. 이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오늘 6.8% 꽤 준수한 상승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수 가격은 정말 멀리 보입니다. 자, 하신 지 바로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아마 지금까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자, 김근우 전문가님 가온칩스입니다. 매수 가격이 좀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부터는 가온칩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보세요. 가온칩스가 이제 올라갔던 시점들을 보게 되면 사실 가온칩스만 올라갔던 시기가 아니죠. 반도체가 다 같이 올라갔던 시기에 가온칩스라는 종목은 편승하는 형태의 상승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테마주라고 부르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파이는 성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은 성장세에 올랐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정도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간판이라고 한다라면은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하우스이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 하우스 또는 설계단 종목들에 비해서는 안정감은 주긴 합니다만 이조차도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그리고 에이직을 비롯해서 뭐 SOC라든지 AI 반도체에 대해서 설계 단위의 사업들이 국내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테마주가 올라가는 것과 유사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가 발생하냐면 이런 종목들은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실적이 증명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갑니다. 조정받고 다시 가요. 또 여기서 실적이 잘 올라가다가 정치 구간에 들어서면 횡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테마 색깔이 진하는 기업들은 이런 정석적인 구조가 아니고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올라가면 제자리 오고요. 올라가면 제자리 와요. 이런 구조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게 올라갔을 때 잘못 잡으면 이런 테마 색깔이 진하고 숫자가 증명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잡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면.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간 폭만큼 이게 다 반납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간 레벨에서 잡은 게 난 싸다 하고 잡았는데 싼 게 전혀 아닌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가온칩스가 움직이려면 이전과 같은 유사한 흐름이 발생해야 됩니다. 실제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키워드들이 등장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에이직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XL이라든지 그랬을 때 반도체 중소형 테크들이라든지 또는 에이직랜드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분위기만 봐도 반도체 일단은 살아나고 있죠. 실제로 최근에 소외됐던 형태들을 거의 다 극복하고 대형주부터 해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평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내 본전까지 끌고 가야지 하면 전략이 안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반례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올해 초에 반도체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온칩스도 올라갔죠. 이 저점 레벨 3만 원입니다. 6만 원까지 갔어요. 더블 스코어의 상승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하는 겁니다. 내 평단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기에도 반도체가 저는 지금 레벨 정도에서부터 한 6만 원까지는 열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가온칩스 입장에서요. 물론 지금 숫자 찍히고 있는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보면 계속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가온칩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숫자 찍히는 애들이 아니고 테마색이 진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형태의 움직임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테마가 붙어가지고 더 급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기대하게 되면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없으니까요. 6만 원 정도까지 기대값을 놓고 홀딩하셨다가 손실 줄이는 폭 두고 6만 원부터 정리하는 구조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체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실제로 움직이는 애들 보면은 실적 베이스가 찍힌 애들 있잖아요. 소부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뭐 완성 반도체를 봐도 그렇고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를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꽤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가격이 워낙에 높아서 고민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네요. 일단 6만 원대까지는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가온칩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댓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슈팅스타님 지분율이 왜 이렇게 높아졌어요? 뭐라고 올라왔죠? 지금 뭐라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모티콘이 되게 많아요. 아이스크림과 이거 뭐예요? 샴페인인가요? 맥주도 네, 있는 거 같고. 쏜다고. 축배를 들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너무 그래요. 좋은데요? 사실 진짜 오늘 같으면 저희가 방방 뛰어도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시장이면 축배를 들만 하죠. 저는 사실 어제는 뭐 물론 이제 대선 딱 마치고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쵸. 많이 오르는 거 오케이 끄덕끄덕. 그럴 수 근데 있다. 오늘 아침에 쭉쭉 또 오르는 거 보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뭔가 판이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괜히 진짜 진짜 되나? 이런 기대감이 계속 물씬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외국인들이 이 뭔가 판 바뀔 때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때다 이런 게 아닌가.
이때다고 아. 등장 이런 느낌인데 지금 딱 그쵸. 나타났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투자하면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약간 기회를 줄까 싶다가 내려가고 줄까 싶다가 내려가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꺾인 분들이 진짜 많았을 텐데 맞아요. 이제는 뭔가 제대로 된 손실의 축소 그리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밀당을 계속 해오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계속 미니까 진짜 밀려날까봐 이제는 당겨야겠다. 저 이렇게 그런 것 밀면은요 같아요. 저 넘어져서 다쳐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도망가요. 이렇게 밀면. 그 수익만 나오면 뭐 좀 다치는 거 어때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 그리고 손실 축소를 위해서 종목 진단 더 가볼게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태광인데요. 정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2,000원에 보유 비중은 15%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태광이라는 종목도 미국 LNG 사업의 수혜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2만 원 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다행히도 오늘은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매수가 아직은 하회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중기로 보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전문가님 22,000원에 보유 비중 15%입니다. 어디까지 보면 괜찮을까요? 자,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피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폭에 대해서 이미 주가 반영도가 많이 이루어진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22,000원이면 제일 비싼 구간에서 사셨는데 어디까지 볼까요가 되면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남들이 좋다 그래서 제일 좋아 보이는 비싼 구간에서 샀는데 더 많이 올라가는 거 기대해도 될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현명한 태도는 아니죠. 오히려 어디까지 볼까요? 중기 투자 갈까요? 장기 투자 갈까요? 하면은 지금 반도체 출발하는 쪽처럼 하방을 확실하게 막아주고 있고 이제 출발하는 구간에서 그런 뷰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태광이 센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격 메리트를 주는 구간에 들어왔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멀티플 기준으로 봐도 이미 받을 만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피팅 기업 중에서 뭐 태광의 수익성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높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자재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조선주들을 만약에 타겟하고 싶으시면 작은 기자재 하는 기업들 말고 기자재 중에서는 엔진 정도, 엄청 고마진이잖아요. 아니면 아예 완성 조선을 보는 게 낫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도 마찬가지 뷰입니다. 이거 태광을 기다려가지고 수익화해서 가져가는 폭보다 차라리 지금 이제 좀 쉬어가는 이제 완성 조선 기업을 사가지고 기대값을 가져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 주신 게 이미 많이 올라간 섹터에서 더 많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산다라면은 조정권에서 사야 되는데 조정권도 아니고 사실 고가권에서 샀기 때문에 맞아떨어진 형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더 많은 파이 값을 차지하고 더 많은 마진 값을 차지하는 기업들을 두고 굳이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 섹터를 봐야 되는가로 본다라면 그조차도 좋은 판단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태광 그냥 본전 오면은 정리하시고요. 그걸 HD 현대중공업 사세요. 그게 보통 좋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중기 이상이라고 하면 기간 투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간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소형주나 소형 기자재로 들어가면 변동성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샀다가 플러스 5% 찍혔다가 마이너스 10% 찍혔다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들고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변동폭이 좀 적으면서도 들고 가기 좋은 쪽이 기간 투자할 때는 유리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시총이 좀 크고 안정적인 마진을 가져가고 있고 또 수주량을 보더라도 뭐 실적이 일방적으로 끊긴다든지 하는 형태의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 거의 없는 그런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전략 자체를 보게 되면 맞아떨어진다. 전문가님 그게 아니고 전 단기로 보고 변동성 보는데요 하면은 오히려 태광이라든지 관련된 뭐 피팅 종목들이라든지 기자재 종목들이 맞아떨어질 수 있겠지만 기간 투자로 문의 주시니까 저는 어느 쪽이 더 나을까 해서 좀 더 큰 조선주들이 나아 보인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앵커님 이야기 주신 것처럼 지금 LNG에 대한 기대감도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단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팅 기자재들이 LNG 플랜트에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기대값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 알래스카 모멘텀도 붙어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오늘 2일차인데 조만간 알래스카 LNG에 대한 소식도 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LNG 플랜트에 들어가는 피팅도
태광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혜 가능성으로 점쳐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값은 좀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변동성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끌고 가는 형태로 가져가려면 그조차도 일반 조선 보는 게 낫다. 삼성중공업 같은 애들이 이제 플랜트에서는 훨씬 더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의견을 좀 전략에 따라서 다각화 시켜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신 대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만간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마음으로 태광은 본전에서 정리를 하고 조금 더 큰 종목으로 떠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HD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1,300분 가까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토끼왕님, 유정회코님, 진행하는 게 차분하고 소통을 잘해서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는 제가 읽어드려야죠. 아니요? 먼저 읽으시면 어떡해요. 이런 거 제가 읽을 거예요. 채팅창을 제가 읽는 게 기분이 그쵸. 좋거든요. 요즘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증시도 이렇게 아주 받쳐주는데, 이거 채팅창에서도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이거 너무 좋은 그러게요. 거죠. 예. 이렇게 채팅창에 이모티콘이나 하트가 많았던 날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희망님께서 예전 기회를 줘야 그릴게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하나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돼요? 했는데. 좀 읽어줘봐요, 하나. 정말 칭찬을 먼저 읽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다음번에 제가 한번 토스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갈까요?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환경 정책 점수가 높은 국가, 그러니까 환경 잘 챙기는 국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5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어딘가요? 자, 5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 영국입니다. 그래요. 영국이 저는 아주 최상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군요. 자, 그래도 전 세계 순위로 따지면 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여러 나라가 있는데 5위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맞아요. 좋은 성과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는데 1위인 국가도 80점을 넘지는 못했어요. 이거 되게 깐깐하네요, 점수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한테 기준 이상하게 먹인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또 채점하는 분야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한 분야에서만 잘한다고 예. 해서 1등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골고루. 분야에서 골고루 성장을 해야 돼. 그래야 가져갈 수 있는 좀 어려운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환경 관련된 그 이야기들은 다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5위 한번 알아봤고요. 4위는 과연 어떤 국가일까요? 여러분의 의견 계속 들어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쏙 가져갔을지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휴장을 앞두고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긴 했지만 코스피 2800선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으면서 대형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으로 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원전주 급등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나아이 올라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경기 지역 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결제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서 장중 52주 신고가 터치해냈습니다. 세 번째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6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삼성전자 랭크되어 있고요. 4위에는 솔트룩스 올라왔습니다. AI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솔트룩스도 다시 한번 100조 원 시대를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위에는 펩트론이 랭크됐습니다. 전일 하한가까지 밀려났었던 펩트론인데요. 미국 파트너사 일라이릴리와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졌었지만 오늘 그 소식은 아니라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장에서는 반등을 했었지만 상승폭을 일제히 반납하면서 1시 부근부터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6위에는 일신석재, 남북경협주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7위에는 한전산업이 랭크됐습니다. 역시나 원전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8위에는 SK하이닉스입니다. 33년 만에 디램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면서 오늘도 추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장중에는 23만 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일부 반납하면서 22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9위에는 쿠콘 역시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화폐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습니다. 10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신규 AI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힌 카카오인데요. 한국형 슈퍼 AI 탄생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한 수급이 몰렸습니다. 현재도 5%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볼게요. 11위에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대거 랭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빛레이저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유리기판 스크라이빙 커팅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고요. 12위에도 피롭틱스, 13위 PI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애플과 함께 삼성전기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코난테크놀로지 올라왔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AI에 대한 기대감 살려 있습니다. 이어서 15위에는 유니테스트 올라왔습니다. 유니테스트가 SK 하이닉스의 퀄테스트 단계 중의 하나인 장비 성능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BM 공급망에 탑승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고요. 16위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확대 예정 속에서 수혜주로 랠리를 보이고 있는 웹캡시 올라왔습니다. 17위에는 원전주 관이음새 기업인 성광밴드 랭크됐고요. 18위에는 역시 남북경협주 좋은 사람들 올라왔습니다. 통일부 장관 출신이 국정원장에 지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 중에서는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19위에는 계룡건설 올라왔습니다. 세종시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세종 집무실 완전 이전과 함께 국회 전면 이전 실현으로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건설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원전과 함께 본업인 건설까지 장밋빛 전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새 정부가 시작된 6월 증시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기는 했지만 조선과 방산 그리고 또 원전주들의 흐름은 다소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 섹터들이 굳건하게 이어질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를 빛낸 주도주 조선과 방산이라는 양익에 거기다가 최근에 원전주의 폭등 다들 아시죠? 기존 이 주도주들이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이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계속 또 갑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조선, 방산, 원전 이 조방원이 주도주로서 하반기까지 쭉쭉 더 뻗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섹터 3개를 지금 짧은 시간에 하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제가 좀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산업재해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좋았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거냐? 좋을 게 사실은 거의 뻔하죠. 특히나 조선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종목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을 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주량을 보더라도 뭐 이게 쉽게 꺾일 양이 아니죠. 그래서 실적으로 좀 증명되고 있는 구간에 들어선 조선과 앞으로 증명될 것으로 보이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기업들이 모멘텀을 주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 상승 랠리도 어느 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시기 다음에는 횡보의 기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진입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을 준다라고 보기에는 지금부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방사는 약간 논외인 점이 뭐냐면 트럼프 정부 이후에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도 EU 그리고 각각 개별 국가들의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량을 각각 다 늘리고 있죠. 이런 측면들이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방산 기업들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실적이 쭉쭉쭉 찍혀주면서 올라갔던 기업들조차도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이 올라간 것과 더불어서 이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모멘텀을 함께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번 쉬어가는 구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이제는. 물론 최근까지도 그런 경향도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랠리 이후에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방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조정기 같은 형태가 아마 노이즈랑 같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 주는 구간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방산은 세게 좀 눌리는 구간들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글로벌과 함께 그때 우리가 가격 메리트 구간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이나 원전 유사한 형태인데 세게 내려올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수주량을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천히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조선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원전을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섹터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극대화하는 영역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궁극적으로 보면 이 산업재가 막 흔들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섣부르죠. 좋을 가능성이 높고 좋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신규 진입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형태를 많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중에서는 방산이 없는 사람들이 채울 만한 재료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 방산 원전을 큰 틀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조선과 이 원전의 경우에는 방사가 조금 더 구분된다는 점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올 한 해를 정말 휘어잡고 있는 조선 방산 원전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은 어디로 가 있었죠? 채팅창에서는 치킨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제 의상 보고 떠오르신 것 같은데 네. 노란색이어가지고 병아리 같다고. 미처 몰랐는데 확실히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니까 약간 병아리 느낌이 나긴 나네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저보고 창호 앵커는 뭐죠? 앞바닥이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앞바닥 나오고, 엄마닥 나오고, 옷바닥도 나오고, 오만 닭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앞바닥까지는 아니고 한 삼촌닭 정도로 할까요? 저는 아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삼촌보다는? 왠지 이상하게 삼촌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앞바닥으로 하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옷바닥은 결국은 안 가는군요. 자, 그래요. 자, 치킨 얘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업이 종목 진단이거든요. 네? 우리 PD님 왜 지금 왕따 당한 건가요?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숙부닭. 뭐가 나오세요? 숙부닭은 이거 정말 중후한 느낌 아닌가요? 저 숙부닭까지는 가기 싫어요. 살면서 숙부라는 말을 입에 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없죠. 그쵸. 와, 저는 아재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숙부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절하겠고요. 자, 여러분, 전화 괜찮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목 상담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도트님께서 김근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와 함께 또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은 웹캐시인데요. 이 조금 전에 수지 앵커랑 당일 누적 조회 순위를 확인해 볼 때도 순위에 웹캐시가 들어와 있었고요. 그만큼 지역화폐 관련주로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에 또 가파르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수익을 보고 있다면 고민인 게 또 언제 팔까? 이 맞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9,500원에 보유 비중은 20% 정도 가지고 계신데 언제 팔면 괜찮을지 진단 또 부탁드린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웹캐시라는 종목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B2B 솔루션 중에서 IT 솔루션 특히나 주로 하고 있는 게 B2B 핀테크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CMS라 그래서 자금 관리 솔루션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올라가냐? 자회사, 그러니까 계열사 중에 이제 비즈플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비즈플레이가 그 예전에 경기도랑 서울시에서 했던 지역화폐 사업 참여했던 기업입니다. 바로 그려지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주요 지금 추경 안건이기도 한 지역화폐 사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테마가 좀 붙은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종목은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 구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얘네가 이 지역화폐 사업 계열사가 참여했으니까 엄청난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테마가 붙을 때 재료일 뿐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그게 조용해지는 구간에 들어가면 이거 다 반납하고 제자리 가요. 여기 출발 6,000원에 했죠. 이거 다시 6,000원 옵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섬뜩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앞으로 위로 더 갈 거니까 욕심 부릴까요 말까요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샀는데 이렇게 급등해 주네 하고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더 가면요. 더 가도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편해요. 왜? 시간 지나면 6,000원 온다니까요. 그럼 지나고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제가 이런 테마주들을 이야기 드리자면 신성델타테크 같은 기업도 있죠. 과거에 핫했던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입니다. 출발 이제 10,000원대에서 했는데 28만 원 갔다가 여기 보면 4만 원 옵니다. 그죠? 이런 구조예요.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수익을 봐야지 하면서
가면은 전략 자체가 굉장히 리스키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잘 사셨고 수익 잘 보신 거는 축하드립니다만은 지금부터 이걸 위로 더 갈 거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고 얼른 챙기고 나와야지로 보시는 게 보통의 경우는 맞다. 그리고 테마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트레이딩 뷰예요. 근데 이런 트레이딩 뷰 치고 지금 수익률이 되게 높으신 겁니다. 두 자릿수에다가 지금 거의 한 20% 넘어가죠. 네, 잘 팔고 나오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뭐 요 정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테마주는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을 하시면서 더 올라가더라도 내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게 딱 수익만 챙겨서 얼른 챙겨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에도 도트님께서 웹캐시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으니까 또 유익 있게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 너무 단기 급등이 나온 종목이어서 이럴 때 재빠르게 챙겨가시면 좋겠지 싶네요. 자, 하늘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후리지아님, 저희 땐 그랬지요. 그래요. 제가 이 숙부, 백부 요 얘기하니까 저희 때는 그렇게 호칭을 하셨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창호앵커 때도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신가요? 저는 항상 그냥 그 큰아버지한테도 큰아버지라고도 잘 안 했고 큰아빠? 큰아빠. 그쵸. 예. 되게 어려운 분이셨거든요. 항상 근업하고 제가 추수가 좀 높은 편이라서 제가 아기 때부터 저희 네. 큰아버지는 항상 굉장히 할아버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이 다가가기 상황이라 어려운. 호칭을 항상 편하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그쵸. 자, 그래요. 자, 그리고 빈님, 키보드를 바꿔야 하네요? 오타가 많아요. 손가락 분량 아니죠? 하셨어요. 키보드 오타가 유난히 많은 날도 가끔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늘이님께서 그래요. 종목 진단을 바로 요청해 주셨는데 온 국민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그런데 잠시만요. 오, 30%. 매수 가격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맞죠? 제가 못 보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매수 가격을 안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매수 가격을 같이 남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 명하고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보내주셔야 종목 진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빈님, PIE 유리판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단박질님도 이제 이 시간 딱 오셨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하나 더 가볼까요? 유튜브 해사랑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SOS립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바로 그 종목이죠? 그렇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매수 가격은 14,860원이고요. 10%입니다.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주가가 오늘 좀 빠지죠. 13,00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단기간에 과연 승부를 볼 수 있을지 안 그래도 최근에 얼마 안 남았죠? 로보택시 관련된 그쵸. 이야기가 들려올 텐데 그에 따라서 움직임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주목하는 SOS랩입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단기로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단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 SOS랩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술을 현대차에 적용하면서 또 한번 부각을 받았던 것도 있고 또 우리 앵커님들이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로보택시가 출시돼도 SOS랩이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 일정 이렇게 해서 수급을 토대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잘 팔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수익화든 혹은 그런 시나리오대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더라도 손절가는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먼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들어간 가격이 좀 아쉽죠. 이거 최근 고점의 레벨에서 아마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보는 뷰에서는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12,500원 이거 이탈하면 정리해야 된다는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신규주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오버행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안감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 투자로는 절대 보지 않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거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정책 안에서도 AI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첨단 기술들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정책 수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본전 부분은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건 제 뷰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본절에서 이거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밑에서 샀으면 제가 한 15,000원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정권 수익으로. 근데 이걸 그 레벨에서 샀기 때문에 추가로 그 위로 기대하는 거는 좀
많은 기대감이 들어가야 되는 형태거든요. 저는 그래서 본전에서 탈출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하방으로 압력을 받으면 12,500원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정책 수혜라든지 이런 테마가 붙는 형태들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아직 기술력이 많이 밀리는 측면들이 있어요. 글로벌의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권장하는 섹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정 단위로 해서 트레이딩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 정도 타겟만 하시고 절대로 끌고 가지 않는 영역으로 두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OS랩 역시 단기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점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타이트하게 보셔야 되겠네요. 12,500원을 밑으로 하회하게 되면 그때는 주의가 필요하겠고 본전에서는 나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SOS랩까지 종목 진단을 봐드렸고요. 아쉽지만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또 4위로 넘어가 볼 텐데요. 4위에 네. 발표하기 앞서서 저희가 지금 투표를 올려놨잖아요. 네. 지금 대략 180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투표를 보니까 핀란드에 답변하신 분이 56%로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와, 핀란드. 핀란드 이미지가 그런가 봐요. 그렇죠. 아까 그 채팅창에서도 뭐 슈바 하면서 핀란드 얘기를 그쵸, 하시는 분 그쵸. 계셨는데 슈팅스타님이셨죠? 핀란드가 뭔가 딱 떠올리기만 해도 드넓은 뭐 대지와 초록빛깔의 뭔가 느낌. 상쾌한 공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그래서 핀란드가 인기가 너무나 많은데 과연 1, 2위로 올라가 있을지 4위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4위 어딘가요? 4위가 핀란드예요. 4위가 핀란드였어요. 여러분, 핀란드가 지금 절반 이상이 틀리셨습니다. 아니 핀란드가 사실은 4위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가 그쵸. 맞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국가가 더 높았습니다. 순위가. 지금 투표해주신 거에는 룩셈부르크가 20%로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 룩셈부르크가 또 그 위에 있으니까 또 어느 나라가 1등일지는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위생과 음용수 그리고 또 뭐 환경 보건 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하셔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거대한 국가 독일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에스토니아와 룩셈부르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상위 3개의 국가. 이 순위가 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의견 남겨주시고요. 3위 한번 이따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댓글에 벌써 이종복 전문가님 등장을 하셨거든요. 우리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그래요. 자, 저런 걸 문제로 낸단 말인가. 증권 프로에서 참 이 토마토 대단이야. 자, 가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주식시장 밀리라고 이야기할지 고민하는 이종국입니다. 전문가님, 밀리면 여기서 잠깐 밀리는 게 좋은 건가요? 더 좋죠? 건강한 조정 이런 걸까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히는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의 퀴즈. 정부의 환경 정책 점수가 높은 국가는 이게 오늘 주제거든요. 남아있는 국가가 독일과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요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님 생각엔 1위가 어디 같으세요? 근데 이게 독일이 원래 그런 거 잘 지키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독일차도 마찬가지고 저거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 환경 정책이니까. 근데 내가 아는 나라가 독일하고 영국하고 핀란드고 룩셈부르크 공화국이고 에스토니아도 공화국이죠. 고민되시죠? 애드립을 줘야죠. 근데 이게 영국이 5등이고 핀란드가 4등이면 맞추실 것 독일이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독일이 1등이면 핀란드가 4등인 거하고 또 매치가 안 돼 이거. 독일이 1등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독일이 유도신문? 독일이 1등일 것 같은데요. 독일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낸 거예요 문제? 제가 됐습니다. 예전커가요. 봐봐 유창호 앵커면 독일인데 예지는 아닐 거야 저거. 내가 딱 보면 알아 이거. 이게 독일이 예리하신데요? 1등이면 너무 문제가
문제가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 에스토니아하고 룩셈부르크인데 저게 공화국인데 지난번에 그 우리 트럼프 할아버지 대통령 그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그때 그 당시 그분이 뭐 에스토니아를 가네 막 이런 기사를 내가 그때 관세 때문에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답 못 맞추고 1등이 독일은 아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나 에스토니아 중에 하나인데 룩셈부르크도 저 독일 쪽하고 가까운 데 아닌가요? 저 독일어 쓰는 나라 같은데. 예지앵커 맞아요? 과연 맞을까요? 아니 그것만 알려주면 찍을 수 있는데. 아, 그래도 또 다 맞추시잖아요, 전문가님이. 어떻게든 찾아가실 힌트 겁니다. 없이도 너무 잘 맞추시기 때문에 아, 이거 위험해요. 독일하고 룩셈부르크가 비슷한 과라고 보면 에스토니아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저게 3등이고 룩셈부르크가 1등이고 독일이 2등이냐 아닌데 모르겠어요. 독일이 1등은 아니고 에스토니아하고 룩셈부르크 중에 둘 중에 하나인데 거의 다 오신 건가? 그런 건가? 예지 앵커라고 그랬죠? 참 예지 예, 앵커. 맞아요. 그럼 이음자 들어가는 거 한번 골라보지 뭐. 오. 에스토니아 1위요. 예. 한번 또 기억해. 모르는 나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의견을 접수 받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바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전문가를 반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쵸. 권씨님, 미샤님, 붓꽃님, 그리고 또 드가님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토끼왕님이 이종복 전문가님 투덜투덜 하시면서도 다 맞추신다고. 이게 또 정말. 전문가님 매력이시잖아요. 가장 또 오늘 이 순위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저희를 또 계속 종목 진단을 일단 맡겨보겠습니다. 1,500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 종목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들여다보죠.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감자님의 종목입니다. 미래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15,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로 담고 계십니다. 종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플하게 요청을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는 15,000원을 약간 밑돕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수한 시점도 최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미래반도체입니다. 요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름이 잘 지어진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뭘 하고 그러기보다는 유통회사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새 AI 반도체와 묶여서 주가가 좀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여러분들 예전에 2023년도 이게 10월, 11월, 12월 달에 이거 한번 순환매로 추천했던 적이 있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내용은 상당해요. 그쵸? 예, 삼성 쪽하고 뭐 이거 해갖고 뭘 하고 하는 그 기사나 이런 건 좀 많이 나오고, 보면 웬만하면은 여기 다 들어가죠, 여러분. 이게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이종복이 감았을 때는 매수세가 몰린 거고요. 단가가 15,800원이면 15,800원 이 정도 때잖아요. 이것도 단기 고점에서 산 거예요. 이분. 맞죠? 주식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사면 좋지 않아요? 대신 참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과연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2222.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지금 안 찾아놨는데 왜 저 얘기를 하냐면 랭킹쇼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랭킹쇼를 참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그죠? 랭킹쇼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전문가인데 랭킹쇼에서 대박난 주식이 미스터 진단만큼 미스터 진단은 2시간 반 동안 하고 랭킹쇼는 한 3-40분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난주 쪽인가? 뭐 그쪽에서도 이거 내가 반도체 이게 예지 앵커가 또 저 때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내 기억으로는. 또 다른 앵커가 질문했는데 AI주 진짜 해갖고 전력 설비 많이 하면서 반도체 반영 안 됐다 막 이런저런 얘기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히트가 리노공업이잖아요. 리노공업. 그죠? 이 리노공업이 가장 최근에
어떤 사람이 39,000원에 매수해서 물렸다고 해가지고 걱정 말고 추가 매수해 약간 출렁일 수 있으나 이거 45,000원에서 5만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이죠? 결론 2221을 하는 순간 내일 현충일이라 이종복이가 영상 하나를 더 떠서 기술적 분석해서 반도체 2차전지 최고의 종목주 이거 돼갖고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먼저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반도체도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반도체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초성으로라도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주식 그렇게 못하면 시청자라도 2222 만들으라고 한번 만드시든지. 자, 결론 미래 반도체 매수가가 높은 단점은 있으나 뭔가가 있는 주식이고 최소 17,500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요때 선택을 좀 잘 하시라는. 그죠? 예. 이 주식은 거래량 패턴과 주가 패턴을 기술적으로만 얘기하면요. 2만 2, 3천원대도 있긴 있어요. 그치만 이 말을 듣고 초보자들이 따라하진 마시고 2222가 오는 순간 내가 찍어주는 주식을 하세요. 초보자면. 대신 이분은 1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니뽕 내뽕 우리뽕. 그쵸? 예.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있으면 거두절미 중간 생략하고 22,000원대도 바라볼 수는 있으나 여기는 선택 1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가 제시해주는 2222의 반도체 2차 전지가 걸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야, 2222명 어떡하죠? 그렇죠. 아, 지금 미래반도체 종목 진단 얘기가 슬쩍 흐릿해졌습니다. 어쨌든 미래반도체는 17,000원대까지는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2222명. 지금 몇 명이죠? 유튜브 동접자 수 현재 1,700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500명 정도.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씩 계속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2222명의 반도체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얘기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 초성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한다는 얘기인 즉슨 이거 그냥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초성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요. 알아서 지금 시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채팅창이 알아서 쭉쭉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종목이 툭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댓글을 보니까 TV로 보다가 얼른 들어왔다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이 와 이거 뭐 쇄도하고 있는데 이 많은 종목을 어떻게 이야. 좀 추스러야 될지 쉽지가 않습니다. 김영환님, 나겸님 등등 피치펀치님도 와주셨고요. 어우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갑자기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처럼 요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봐서 4종목 한 번에 주세요. 종목 많이 올라오면. 네 대신 와, 역시. 4종목을 주실 때 이토마토 필이 변화구 직구 슬라이드 커브 말고 가급적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그쪽을 몰든지 아니면 뭐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가 더 좋은데 그거 아니어도 나 상관없어. 4종목을 연달아서 주세요. 와. 지난주 예전거 네. 저희가 이종복 전문가께서 3종목을 연달아 주셨거든요. 와, 오늘 하나 더 늘었네요. 4종목. 이렇게 본인 스스로 힘들게 가시는 거는 뭔가 역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역시. 4종목을 한 번에 진단하는 건 제가 여기 10년 방송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전문가님이시니까 가능한 그런 영역 아닐까요? 야, 4가지 종목. 그래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대한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네.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일단은 4종목으로 보기 전에 먼저 예. 들어왔던 종목부터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또 두 분께서 같은 종목을 올려주셨어요. 요 종목? 네, 바로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심지어 매수가가 비슷하시거든요. 네. 먼저 이종대님이 매수가 24,500원이고 그리고 노란 국화님이 24,400원 딱 100원 차이가 나는데 거의 똑같아요. 네, 보유 비중도 5%, 한 분은 5%, 한 분은 10%, 그리고 길게 봐도 될런지 좀 더 갈까 이런 기대감을 품고 계신 것 같은데 길게 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또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은 한글과 컴퓨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아까 이종복이가 말씀드렸듯이 이 한글과 컴퓨터를 가장 최근에 진단해 준 것은 4월 18일 미스터 진단 이분 비중 확대 의견 나왔고 기본적으로 25,000원에서 27,000원 간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AI 관련주다. 이게 보세요.
시청자 5,000명일 때 공약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한 주식이 한글과 컴퓨터고, 근데 나는 어떤 목적이 있거나 이게 없으니까 방송의 재미와 어떤 이런 거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요새 야구 프로그램에 한컴 AI가 광고가 붙었을 정도예요. 한글과 컴퓨터도 이제 뭔가를 느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발전할 일이 훨씬 많은 회사입니다. 중요한 거는 21,000원에 매수했고 4월 18일이고요. 그다음 이쪽으로 가면 미스터 진단에서 해주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랭킹쇼가 있잖아요. 랭킹쇼 18,320원 할 때 25,000원 넘어가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서 나는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해 주죠. 수익을 내게 됐을 때는 이걸 질문한 분이 좋은 기업을 선택한 보답이다. 길게 가면 가겠지의 대표적인 주식이다. 이게 4월 3일 얘기고, 핵폭탄 떨어졌던 4월 18일 날도 비중 확대하라고 했던 그 주식을 시청자님은 24,500원에 5%예요. 030520. 아, 이것은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비중을 이런 거에 기본 20에 이런 거에 3, 40%를 실어도 실어야지 일반인들은 어떤 거에 실을 거예요. 길게 보세요. 내 의견은 기술적으로 2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단기 저항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거두절미 중간 생략하면 니뽕 내뽕 우리뽕이 될 수 있어요. 앞숫자 바뀔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수익은 좋은 기업을 선택한 보답이라는 말이 참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보유 비중이 5%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이 어마어마해요. 너무 많아요. 웬디님의 코스모화, 으뜸님의 KC텍, 자스민님 오셨고요. 영희현님의 LS, 그리고 위쪽 보니까 한미반도체와 포스코홀딩스 등, 이거 뭐 묵직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 2차전지, 뭐 지금 신재생에너지, AI 골고루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와, 이 많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우리 제작진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당첨되시면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유튜브 동접자 수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850명 다 돼가고요. 이제 2,000명까지 머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이번에 네 종목을 한 번에 묶어서 야. 쓱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와, 마침 정말 놀라운데요. 첫 번째 지금 봐야 될 분이 유튜브 이제 달려볼까요? 와, 지금 딱 타이밍이랑 딱인데요. 닉네임이 어떻게 이렇게 맞죠? 지금 바꾸고 다시 신청하신 거 아니겠죠? 네. 그러게 말이에요. 자, 이제 달려볼까요 님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42,000원에 15%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성우님의 원익 IPS, 또 반도체 나오죠. 22,900원에 40%. 오, 많으시네요. 그리고 으뜸님은 또 반도체입니다. KC텍 32,000원에 10% 연말까지 보고 있고요. 빈님의 이번에 또 유리기판 TIE 8,400원에 10%입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종목 진단 부탁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넘겨드리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이번에 이제 달려볼까요? 님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42,000원에 15%, 요거부터 좀 빨리 봐주시죠. 이거는 단기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왜 내려가냐면 말 그대로 주가가 최근에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세가 반도체 쪽과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그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정책주들한테 집중돼 가지고 매수세가 약간 줄어들어서 밀리는 거지 주가가 문제가 있어서 저기 된 건 아니에요. 대신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첫 번째로 나온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가 전고체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물론 기사 쓰는 사람이 정리를 할 때 전고체를 먼저 정리했을 수도 있는데 전고체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매수를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온 상태의 저항권에서 매수해서 주가가 약한 건데, 아까 얘기했죠? 한글과 컴퓨터 그 자빠져 있고 주식시장 폭락했을 때 내가 한 말,
좋은 기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2차 전지 쪽의 전고체 쪽에서는 이게 그런 주식에 들어가요. 이거는 만약에 비중이 작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점 매수해도 되고 사자마자 먹고 싶으면 오히려 44,000원을 넘어갈 때 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질문하신 분, 가격은 저점 매수를 잘했으나 위에 저항이 많은 위치에 있을 때 샀고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 주가가 눌리는 거예요. 이분 전형적인 초보자.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거는 시청자님이 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수익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말, 한글과 컴퓨터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이토마토 시청자들 중에도 전고체 쪽이 없는데 조금 가벼운 중형과 중대형과를 원한다면 관심 있게 보셔도 될 만큼 한 주식이니까, 대신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올라갈 때는 5만 원을 넘어서 5만 5천 원까지 곰방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면은 4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원익 IPS 이 주식은 내가 그냥 밥만 먹으면 보는 주식인데요. 40% 이거 너무 많잖아. 여러분, 랭킹쇼 메커스가 1월 2일 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하면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1월 2일 날 이 랭킹쇼 2차 정산가 한 주식이에요. 또 이게. 그러니까 랭킹쇼가 되게 인연이 깊잖아요. 그때 8,500원 할 때 15,000원 봐도 되는 주식이라고 했던 주식이 바로 메커스거든요. 저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무시하면 안 돼요라고 했어요. 지금 반도체는 저 때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강력해요. 다만 지수가 고점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게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수가 약간 조정받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야 싸게 사니까. 원익 IP 40% 너무 많습니다.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올라갈 시 가지고 있는 물량의 50%를 줄이면 총 비유 비중이 20%로 줄어들 거예요. 그거를 중기적으로 갖고 가시면은 최소 27,500원에서 3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깜냥이 되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K스택 역시 삼성전자 쪽이나 뭐 이런 쪽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 이 주식은 보통 우리가 실적 호전주나 이런 쪽으로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는 대표적인 주식인데, 보세요. K스택과 원익 IPS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이죠? 그래서 K스택이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만 아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처럼 저항이 붙어있는 요 저항이 되게 단단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없어서 조금 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10% 비중에 연말까지 보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보세요. 연말까지 볼 거면 왜 10%만 갖고 있습니까? 더 사셔야죠. 20% 비중으로 채워서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면 35,000원 내외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에요. 이런 주식은 초보자이면서 길게 보되 탄력이 떨어져서 괜찮은 분들한테 적합한 주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크게 리노공업이었던 거예요. 리노공업.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해 주면은 2호 테크닉스. 이런 주식이 초보자이면서 안정적인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초보자이면서 약간 개별주성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런 K스택 같은 거고요. 비중 20%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I. 이 주식이 생뚱맞게 이제 이게 이토마토가 초보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주식들은 다 괜찮은데 이 PI라는 주식은 신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깐 그 시간에 유창호 앵커가 이야기를 할 때 공모가 등 좀 봤네요. 공모가가 5,000원짜리라 이 5,000원짜리 공모가의 주식이 5,000원짜리면 공모가가 5,000원이라는 것은 일단 기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뭐 파워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액면가가 또 1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액면가를 500원으로 하면은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용이 AI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식은 3개월 보호 물량이 나오는 게 변수인데 내용이 된다면 주가가 약간의 흔들림이 나와도
기본적으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대신 이 시청자분께 한 말씀 드리겠어요. 신규 주식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6개월 이상 지난 주식을 보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오게티인데 오게티는 종목을 질문하는 거에 대한 오게티를 얘기한 거고 주가 패턴과 여러 가지 봤을 때 기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대신 요 주식만큼은 내가 좋다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 추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소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나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 뒤는 나도 모르겠다. 마치겠습니다. 네, 와, 4종목을 한꺼번에 봤습니다. 이런 적은 저도 처음인데, 이 종목 전문가 이 숨돌림 틈을 저희가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사실은, 4종목을 한꺼번에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전문가님, 와, 그걸 다 하셨어요, 한 번에. 이따가 2차 전지든 뭐든 네. 간절한 사람 3종목 다시 줘봐요. 내가 마지막에 3종목 또 해줄게. 와, 오늘 완전 대단하신데요. 아니, 오늘 시청자분들 진짜 날 잘 잡으셨어요. 이 짧은 시간에 거의 각오를 하고 오셨는데요. 와, 아니 지금 2,220이면 모이는 것보다도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빨리 되면 나머지 방송이 될까 싶을 네, 정도인데.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그게 왜 가능한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나는 이토마토에서 종목 진단, 미스터 진단을 2022년부터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는 주식들은 나는 평상시 매일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펀더멘탈 보고 기사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 뭐 뻔하죠. 그거 다 내가 알고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면 나는 해줘요.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정말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진짜 그 증거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뭐 대충 뭐 여러 개 묶어서 하니까 뭐 슬쩍 보고 대충 이럴 거야가 아니라 이미 분석이 끝나 있기 그쵸. 때문에 확신 갖고 말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와, 실제로 지금 박수도 막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900명이 다 됐습니다. 야, 2,000명 금방 올라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2,000명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 자,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3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오늘의 랭킹 주제는요, 환경의 날 특집입니다. 정부의 환경 정책 점수가 높은 국가, 그러니까 친환경 국가를 꼽아보고 있는데, 영국과 핀란드가 각각 5위, 4위였어요. 그쵸. 남아있는 국가는 독일이냐, 큰 국가냐, 아니면 에스토니아와 룩셈부르크 쪽이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3위는요. 오, 독일이었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맞추셨어요. 그러니까요. 독일이 1등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야, 정말 근데 예리하십니다. 사실 독일은 일찌감치 저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문제는 1, 2위가 이게 구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전문가님. 독일 바로 옆이거나 독일, 룩셈부르크하고 독일은 과가 같으니까 이거 100% 에스토니아가 1등이 맞을 거예요. 이거. 아, 여기서 그렇습니까? 확정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에스토니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룩셈부르크 2등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는 또 여러분들 모이시는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의 관심주를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뭐가 좀 바뀌었을 겁니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8위에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지역화폐 공약 추진 기대감 속에서 핀테크 전문 기업인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머니트리 카드로 잘 알려져 있죠. 장중에는 9,860원 최고가를 경신 후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9위에는 한전기술이 올라왔습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소식에 주목받고 있고요. 이번 팀의 한전기술은 설계 분야로 참여를 했습니다. 10위에는 대명에너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해상풍력 관련주이고요. 이어서 11위에 에르코스 올라왔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최대 수혜주라는 분석까지 나왔었죠. 영유아용 이유식 제조업체인 에르코스가 오후 들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13위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도 새롭게 랭크됐습니다. 퓨리오사 AI 투자에서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퓨리오사 AI가 엔비디아 등 시장의 선발 주자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가격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4위에는 KCT 올라왔습니다. KCT는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57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 들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금융 단말기 시스템 전문 기업인 KCT는 오늘 장중에 4,345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역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요. 현재는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위에 신텍도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판 전문 기업인 신텍은 GDDR7의 본격화로 실적 개선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오후 들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스테이블 코인의 투자는 전년 대비 10배가량 폭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최근 한국은행까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님에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제도화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조금 이게 찾아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이 종목은 코인은 거의 안 하거나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대신 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이 종목에도 기사도 좀 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고 여기에 분명히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번 진단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죠? 그게 너무 옛날이네요. 그러면 단알밖에 없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원화하고 그 코인을 1대1 가치로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한다는 어떤 그런 정책하고 비슷한 건데 1차적으로 이 종목은 어쨌든 그런 코인이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안 권하는데 보통 최근에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이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게 그런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한번 진단해 준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옛날이라 지금 써먹긴 그래요. 보다시피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뭐를 할 때는 그걸 안 굽히는 사람인데 나는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AI, 제약, 그 다음에 조선은 오니완,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조선방산 합쳐서 한화그룹주, 그죠? 그리고 전력, 그 다음에 원전, 두산에너빌러리나 요런 거, 딱 정해놓고 나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것만 주로 집중적으로 도사고 이런 뭐 코인, 그 다음에 엔터 이런 것들은 난 관심이 없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적 분석 수준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들어보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흘러내리고 그동안 약했던 게 기존부터 얘기해 주면 뭐 목표가 하향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의 IRA 폐지 막 이런 그러한 뉴스들이 목표가 하향하기 딱 좋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기사로 움직이면서 뭐 처음에는 대선이 있을 때 대통령 선거 관련주 막 이런 거 막 날라댕길 때 정책주 막 이런 거 막 날라댕길 때 인물주 이런 거 날라댕길 때 매수세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선호하고 사랑하는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AI 등이 매수세가 안 들어와서 그런 요인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거래량이 엄청나죠? 대신 기술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보세요.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 뭐 한네트, 거래량 실려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 한네트, 그 다음에 뭐 아톤, 그 다음에 로지시스, 그 다음에 뭐 다날, 이게 내가 지난번에 진단해 줬던 거구만. 그죠? 예, 다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굳이 기술적으로 한 종목을 꼽은다면 갤럭시아 머니터리 정도는 기술적으로 좀 가볍게 움직일 만한 소지는 있어 보이고 요런 주식은 전업 투자자이거나 매매가 수월한 사람들이 할 만한 쪽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건 일종의 하나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로 따질 때 100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나는 이쪽을 개인들한테 권장하는 쪽으로는 60, 70%도 안 되고 기술적으로 매매 대응을 잘하거나 그쪽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80점 이상의 어떤 주가 차트입니다. 요 정도면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이렇게 전문가님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댓글창도 더 훈훈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지금 종목 진단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쵸. 저희가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거의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건 아예 없어졌어요. 사담이 싹 들어갔어요. 예, 지금 전부 종목 진단이거든요. 미소님, 항상 열정적으로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이거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스민님께서요. 네. 모두 잘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 보고 훈훈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나만 어떻게 살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되자. 이런 분위기, 이런 에너지가 서로 모여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겠죠. 아까 위에서도 이 빈님께서도 방송 보시는 분들 공부하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 네. 이렇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되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 훈훈한 분위기를 바로 저희가 받아서 종목 진단을 이번엔 세 개를 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백승현님이 넘겨주신 마음 AI 있고요. 어허. 25,000원에 5%. 이거는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거겠죠? 지금 현재가 비슷하고요. 김혜경님의 솔트룩스. 이번에도 AI 소프트웨어인데 솔트룩스는 수익 대단히 많이 났습니다. 오늘도 신고가거든요. 네, 29,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4만 원 훌쩍 넘어갔죠.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하일정님의 에코프로입니다. 63,000원에 30%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음 AI, 솔트룩스, 에코프로까지 봐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5% 사신 분 간본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미스터 진단에서도 여기 17,000원대 있을 때서부터 진짜 얘기 많이 해줬던 거거든요. 대신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주가가 튈 때 관심 갖는 건 상관없는데 비중이 5%라 잘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이 AI를 좀 믿고 싶다. 이번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흔들릴 때 추가 매수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전문가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 돈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하면 안 돼요. AI는 매수가는 다소간에 높은 게 있으나 선택을 AI로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중을 5%로 했기 때문에 좋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마음 AI 길게 보기를 권장해 주면서 이분한테는 매수가가 높으니까 3만원에서 3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 가져가는데 주가가 좀 흔들리고 밀린다. 추가 매수 의견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딱 빼갖고 내가 요 정도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트룩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간에도 참 강조 많이 했고 정말 대빵으로 얘기하는 주식인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슈팅이 걸린 거예요. 다만 이게 아침에 장난을 쳤다가 아침에 몇 주 갖고 장난쳤다가 중간에 5만 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이격이 좀 벌어진 게 단점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솔트룩스는 등락혼조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갈 때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오늘 5만 5천 원을 단기간에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건 초보자분들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익절을 고민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대안으로 많잖아요, 여러분. 솔트룩스가 가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가거든요, 여러분. 그죠? 예. 대신 이것도 현재가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좀 흔들릴 때. 그리고 에코프로 머리인 줄 알았네. 에코프로. 자,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점에 있는 수급이 상당히 좋은 희한한 대표적인 주식. 매수가 63,000원 30%인데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를 물어보면 여기다가 얼마를 살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나 얘기해 드려 볼게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은 이미 30%를 갖고 있으니까 시청자님 추가 매수 안 해도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가격까지 곰방 올라가요. 곰방. 대신 에코프로의 비중이 30% 이하인 사람들은 추가 매수 권장. 아시겠죠? 요 얘기 해드리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상당히 흐름 양호하고 에코프로 머리도 상당히 흐름 양호하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가지고 진단해 줄 때 비중이 작으면 당연히 추가 매수인데 이미 30%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30%만 갖고 있어도 63,00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 좋아 보여요. 비중이 적다면 적은 분들은 추가 매수. 비중이 30%가 넘어간다면 갖고만 있어도 현재 기준에 기대 수익 50%는 가능하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마음 AI, 솔트룩스, 그리고 에코프로는 그룹주 전반으로 다 챙겨봤습니다. 종목 진단을 오늘 진짜 짧은 시간에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숨 좀 돌리고 해야 되는데 숨 돌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5장 들어서 조금 숨을 고르는 모습, 코스피는 조금 전에 2800선을 하회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남은 시간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수가 결국은 380을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의상 이건 아니지. 아무리 한화이글스가 고공비행을 하고 오늘 유현진 선수가 나와서 승리 투수가 되고 KT 위즈를 그저 마법사를 그냥 빗자루로 쓸어버려도 그건 상도덕은 아니거든요. 그게 약간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수가 약간 흔들리면 뭐가 빠지겠어요? 많이 올라간 게 빠지겠죠.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약간의 어떤 그런 거 좀 있으니까 좀 차익 병행하라는 얘기 해주면서 장의 기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또 지수를 받쳐줘야 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2차 전지가 조금 더 탄탄한 흐름을 줄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수의 위치를 보면 조금 거시기 하지만 종목의 위치는 완전 극과 극이거든요. 이 점을 참고해서 지수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다. 그러나 강력하게 올라간 만큼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면 재상승 시도가 나와서 결국은 신고가 돌파가 가능할 수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다. 그러므로 이미 저점에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따라가지 말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차익 병행을 하시면서 그걸 차익 실현을 하고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AI나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주식들로 눈을 돌리시면 이 또한 최고의 전략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종복이가 시청자 공약을 하거나 지금처럼 종목을 막 해드리고 막 그러는 거는 내일이 또 휴일이고 미스터 진단이 쉬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은 시간 5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레퀴즈 주제 1위와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특집입니다. 환경 정책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과연 어딜까요?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바로 에스토니아. 네, 전문가님 또 에스토니아가 1위였고 2위가 룩셈부르크입니다. 전문가님, 이거 또 맞춰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에스토니아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라는 말 하고, 이건 꿀점 친 게 독일이 3등을 알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네, 에스토니아는 이 동유럽 국가인데 동유럽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한 거는 또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나 줄였기 때문에 기후변화 정책 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서 1위에 올랐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에스토니아 저도 와, 새롭게 알게 되네요. 네, 저 나라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좋은 나라네요. 에스토니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화이글스 3연승 합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거의 동접자 2,000명 직전까지 갔다가 네. 좀 아쉽게 좀 밀렸는데, 그래도 오늘 종목 상담 많이 받았으니까 맞아요.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기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랭킹쇼는 아쉽지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